네. 자, 몇몇 분들이 댓글로 알려주고 계신데요. 저한테 상담 받으시라고 스페로님이 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바로 여기 교보에서 또 오셨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보가 있군요, 참. 교보가 원래 교육보험이었잖아요, 그죠? 예, 네. 교육보험이 요즘도 있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보험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보험은 없는 걸 알고 아이들 보험은 있죠. 그러니까 애들 때 돈 넣어서 나중에 이제 대입 뭐 등록금 같은 거 이렇게 나중에 받는 이게 있습니다. 이제 교육보험 옛날에 있었던 거죠. 있었던 그거죠. 요즘 이제 그런 건 별로 없는 모양이군요. 그래 또 아이들 학자금 보험이 학자금 보험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맞아,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보험이라는 게 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프로님이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옛날 어릴 때 생각입니다. 네. 내가 낸 돈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더 있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 목돈이 필요할 때 내가 낸 돈에서 예. 최근 이게 조금씩 모아서 그 돈 쓰는 거 아닐까요? 조금씩 모아서. 그렇죠. 사실 그렇죠. 상조도 그렇잖아요. 상조. 상조 가입하셨나요? 상조. 네. 상조도 내 돈 넣으면 내 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돈으로. 그러니까 네. 저축이죠, 저축.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은행에 저금해놨다가 나중에 내가 그러니까 목돈이 한 번에 없는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거고. 저도 없는데. 네. 그리고 평소에 은행적 예금을 저축하는 게 습관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을 띈 저축을 본인이 하는, 선택한 강제성으로 그렇게 이제 해야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마음 편하죠. 돈을 모으고 마음이 편하니까 그것도 리스크를 좀 했지 않은 거죠. 그렇죠. 연금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렇죠. 한번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좀 들 때가 된 것 같아요. 원래 절대 안 들었었는데 이제는 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과 함께 일단 미국 시장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빠졌습니다. 네, 조금 빠졌습니다. 모르는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합니다. 다우 0.41, 네. 나스닥 0.27, S&P 0.31. 지난 주가 3월 첫째 주, 둘째 주 조정 보이다가 다시 신고가를 낸 한 주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한 주였어요. 지난 한 주가. 미국으로 따져보면 최근에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올랐다 그런 개념보다는 FOMC 회의 주간에서 가장 좋은 주간 중에 하나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좀 주춤하는, 이번 주에는 빅이벤트가 없고 그런 흐름 정도가 보입니다. 그 와중에 특이사항들은 기술주들 중에 일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큰 폭 하락은 안 했습니다. 걱정에 비해서. 중국 정부가 정부용 PC 및 서버의 미국산 칩 사용 제한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어제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인텔이나 AMD, 미국의 노출이 심한, 익스포저가 심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숫자가 없어졌네요. 네, 그 와중에 미주호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130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목들 중에 빨간 글씨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적어왔는데 6.28%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14% 상승한 적이 있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내면서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장중에 반등 시도를 좀 했는데 장 막판에 툭 매물 나오면서 좀 꺾이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서 조금 조정 보이는 그 정도의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소폭 조정을 보였고, 그리고 어제 흐름에서는 코스피는 0.4% 정도 빠졌고 2,73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07% 아침에 상승해서 그 상승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여러분께 좀 전해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의 자금을 들어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일부 밸류업 종목에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의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춤주춤 하는 거거든요. 네. 2,700포인트 살짝 아래에서 주춤하다가 2,700포인트를 갭으로 그냥 급격하게 올린 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 그 삼성전자 급등으로 인해서 이걸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것을 좀 이제 또 걱정을 하거나 또는 조금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이에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코스닥이 어제 1% 오른 거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2차 전지 쪽에서 많이 오르고 바이오 네네. 쪽에서 많이 올랐어요. 어제 3천당 제약이 상한가를 갔는데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네.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올랐고 그리고 HLB,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1, 2, 3, 4위입니다. 이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왜 그랬냐?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HLB는 이제 주총을 앞두고 또 에코프로비엠도 주총을 앞두면서 코스피 이전이나 아니면 주식 분할 이런 재료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만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많이 올랐어요.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후발로 올라서 8만 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어제 79,800원인가 갔어요. 8만 원 근처 가니까 매물이 이거 나왔어요. 넘었어요? 네. 네. 또 다시 매물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물량 이제 소화를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 이제 이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꽤 올랐어요. 그리고 금융주들도 은행주들 좀 올랐단 말이에요. 거기서 못 오른 애들을 아마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네.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좀 드렸어요. 어떻든 간에 순환의 자금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거나 또는 외국인들도 어느 한 섹터나 한 종목만 줄창 사는 게 보다는 우리 시장 전체를 사기 때문에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다른 종목을 아마 눈여겨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못 오른 게 어디냐?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지금은 이제 코스닥에 이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코스피에도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아랫단에 지금 있거든요. SDI는 좀 오르지 않았나요? 네, SDI만 좀 올랐습니다. 네, 먼저 SDI.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좀 올랐습니다. 네, 개별 이유가 좀 있었죠. 아, 그래요? 원통형 4680 원통형 이제 지금 이제 생산 시작된 것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못 오른 부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는데 못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 네. 위에 먼저 오른 종목들이나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잠깐 쉬는 동안에 즉 금융, 자동차, 반도체 등 시장을 견인했던 섹터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잠깐 쉬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외국인들은 어제 장중 원화 약세가 됐죠. 스위스 프랑 이제 약세가 되면서 스위스가 금리 인하하면서 달러드스가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쪽에서 실은 동안에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애들도 올라갈 수 있는 뭐 견인 또는 모멘텀이 있는데 못 갔던데 이런 쪽으로 순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네. 2차전 섹터에 많아요. 그리고 바이오도 그동안에 강세였는데 제약주는 좀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들 섹터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들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다르게 움직인 거는 그런 수급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제 헬스케어와 2차 전지, 게임 뭐 이런 쪽이 상승을 했고요. 헬스케어. 예, 그리고 이제 증권은행, 건설 뭐 이런 쪽이 그 동안에 뭐 소위 얘기하는 밸류업 얘기 쪽이 좀 하락을 하고 매물이 나오고 건설은 뭐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좀 매물이 나오면서 좀 쉬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제가 또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네. 제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 테라퓨릭스. 와. 제가 이제 예. 한 두어 달쯤 전에 아마 팔았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이제 아니 근데 그러다 뭐 본전까지는 아니고 좀 이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다가 이제 조금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막 한 70% 60% 막 나다가 예. 마이너스 한 10% 5%쯤 되면 예. 아유 됐다 이제 난 이제 여기서 빨리 탈출하려 했는데 요 마인드가 예. 딱 작용하면서 거기서 이제 딱 파는 순간 예.
그때부터 이제 달리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개인 투자자 때문이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는 모두 다가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관들도 그래요? 모두 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 기관 투자가들이 그런데 빨리 적응을 해서 빨리 대응을 해서 그렇게 마이너스 30% 50%까지 가지 않고 올라갈 때는 또 빨리빨리 기관들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건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뭐 함부로 하지는 않겠지만 개인들이 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 마인드와 기관 투자가들이 펀드 자금을 갖고 운영하는 투자 마인드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상당히 기계적인 거래를 많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투자 심리가 더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 투자가들은 기본적으로 시황 또는 그 상황에 있어서의 경향들, 스타일들 또는 시장을 비트해야 되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쪽으로 그쪽을 쳐다보고 자꾸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거래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개인 투자들이 좀 늦죠. 그렇죠. 늦죠. 매수도 늦지만 매도도 늦죠. 네,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 작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똑같을 거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마이너스 한 6, 70쯤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숫자가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물을 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 70이 되는 것 자체가 물론 이게 두 가지 조건인데요. 마이너스 6, 70 되면 이 정도면 바닥이니까 난 더 사서 나 이 종목을 믿고 간다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6, 70이 내 계좌에 찍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감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걔를 또 그만큼 사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한 30쯤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일단 조금 편해져요. 그런가요?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한 20쯤 되면 내가 맨 처음에 샀던 가격은 기억 안 나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에서 20쯤 올라왔으니까 그래, 이 중에 일부는 좀 팔자 이러면서 팔아요. 그럼 사실은 얘는 마이너스 원래는 내가 산 가격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샀던 가격이 다 뭉쳐놔서 그렇지 좀 이렇게 분리해 보면 훨씬 더 이게 손해폭이 클 수도 있는 건데 여튼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일단 그때 이제 좀 팔고 나머지를 이제 또 본전쯤 비슷하게 갔을 때 다 팔아버리니까 내 생각에는 야 마이너스 30쯤에 그래도 한 반 팔고 나머지는 본전 근처에서 다 팔았으니까 손해 별로 안 났지 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기저에는 저는 알고 있죠. 아이고 이 멍충한 그 마이너스 60에서 그 마이너스 30까지 올린 거에 또 이렇게 손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실질적으로 손해는 큰데 내가 분식회계를 하는 거죠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그런 거예요.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래요? 말씀 주시니까 오늘 뉴스가 많지 않으니까 또 잠깐 저 하나 더 언급을 드리면요. 어떤 주식은 내가 정말 이 기업을 믿고 끝까지 가보자라고 했는데 주가가 1년, 2년, 3년 계속 빠져가지고 힘들게 하는 주식 또는 최근에 지금 이번 주까지 결산 보고서 내야 됩니다. 감사 보고서. 근데 지금 못 내고 있는 기업들 지금 리스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워지는 기업들도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내가 좀 더 조금 올라서 또는 기다리다가 포기해 버렸는데 그 주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급등하는 경우도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가만히 보면요, 꽤 오랜 동안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오늘 지금 어제 삼천단지약이 상한가 가서 11만 1,000원 됐거든요. 불과 2015년 16년도에 삼천단지약이 이름이 삼천이잖아요. 이게 만당 된다라고 막 방송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3천에서 만당이 된다. 그래서 10,000원 넘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작년에 우리 2차전지 제약, 올해 반도체 얘기하는 것처럼 3천당 제약을 가지고 3만당 제약 된다. 제목이 3만당 제약 된다. 3천당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기업이었는데 10만 원 근처 갔다가 다시 3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2022년도에 다시. 그래서 결국은 얘는 3만당이구나. 근데 지금 11만 1,000원까지 와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11만 1,000원이에요. 어제 종가가. 이게 10,000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그때 3만당 얘기 막 했을 때 야 이 3만당 말이 됐냐 막 서로들 막 언젠가 그랬었거든요.
10배 오른 네. 게 도저히 인지를 못했었는데 네. 이게 30배 오른 거네요. 그죠? 예, 지금 이제 11만 1,000원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들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기업들은 그렇지 않고 이게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요. 그냥 그러면 이제 3천당제약에서 3자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천당에 온 거잖아요. 그 정도면. 천당제약. 그런 게 어제 제가 그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이오에도 꽤 있지만 바이오는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극단적으로 오르고 극단적으로 빠진 게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있잖아요. 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좋을 때 영업이익이 아마 300억, 500억씩 나가서 시가총액이 1조까지 가면서 막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사이클이 탁 이렇게 꺾이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면은 이 기업들이 다시 시가총액 2천억, 5분의 1 토막 나는 거죠. 네. 반토막이 아니고. 네. 그렇게 갔다가 2년, 3년 있다가 또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이걸 반복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반도체 기업들이. 네. 요즘에 그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올라와서 시험관하는 기업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핵심은 뭡니까? 네. 어떤 기업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고 네. 어떤 기업들은 빨리 포기해야 되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또는 그렇게 거래하니까 우리 시장은 안 돼. 맨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국장은 안 돼 하는 이유가 아니 오를 땐 그렇게 오르고 내릴 때는 뭐 반토막도 아니고 뭐 5분의 1 토막 나고 뭐 고등어 토막치기라고 표현을 막 쓰잖아요. 빠질 때는 고등어를 반만 하지 않고 한 번 더 자르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역시나 그때 상황에 맞춰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뭐 저도 기법 분석에 그렇게 표현을 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분들은 잘 하시면 되는데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사서 들고 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기업의 고잉 컨선 그리고 기술의 성장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인 거죠. 약간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갖고 있는 예. 마음 중에 하나는 불신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상위 한 30개 종목 정도는 뭐 그러지 않겠 시총 상위 30개 네네. 정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 나머지 이렇게 회사들은 떨어지면서 주가 마이너스 나는 거에 대한 그 위험 분산은 다 그러니까 다 분산을 시키고 예. 이익이 날만 하면은 그거는 뭐 무슨 유상증자라든 뭐 하여튼 뭔 짓을 해서라도 하여튼 이익을 그 특정 대주주나 이 사람들이 너무 독점하려고 하는 예. 그리고 그거를 도저히 누가 감시하거나 누가 제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어떤 뭐 국장에 대한 불신 뭐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뭐 큰 원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예. 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오르고 나면 뭐 아쉬워하는데 예. 오를 때도 불안불안하거나 이게 진짜 갈까 이제 이런 의심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는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예. 예, 우리 시장에 대한 불신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올라가면은 네네네. 어떻게든지 주가 올라간 것을 이제 엑시트하고 또는 그 최대 주주 또는 일부 사람들이 그 이익을 취하는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대표적으로는 아무리 성장주라 하더라도 주가가 올랐을 때 유상증자를 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회사에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꼭 유상증자를 해요. 그러니까. 네, 유상증자를 해서 거기서 주가 떨어뜨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위 밸류 프로그램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신중하게 이번에 꼭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좀 뉴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빅 이벤트가 없는 주간이고 월말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FOMC가 끝났죠.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한 번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망 분위기에 이번 주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조목 장사가 이루어진다 보시고요. 우리 시장은 뭐 같이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코스피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금융, 자동차, 반도체 등 시장을 견인했던 섹터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데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재상승 기대 심리가 좀 존재해 있습니다. 그게 깔려 있다. 다시 이들이 한 번쯤은 다시 오른다라는 기대 심리가 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실 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떨어져도 사람들이 안 파는군요. 예, 좀 그렇게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요. 그리고 주총에서의 주주 환원 정책 발표 기업들이 주가 차별화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이번 주, 지난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등 1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된다는 것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조정구간 인식으로 인해서 관망 분위기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크게 내려오기보다는 섹터 종목별 단기 수급이 순환한다. 이 정도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번, 2번, 3번 뉴스보다도요. 그래서 뉴스가 큰 빅 뉴스가 없어서 제가 그냥 어제 나왔던 뉴스들 종목들이 올라간 종목들이 개별 종목이 많았어요. 그런 종목들이 어떤 뉴스들이 나왔나 한번 볼게요. 한일자료가 급등했습니다. EU에서 러시아산 곡물에 최대 50% 관세 부과한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료만 오른 게 아니고 식품주들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00단 계약이 상한가 간 이유가 있는데 이게 황반면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9개국의 독점 판매권 및 공급 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요 뉴스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바이오시밀러 및 요 테마 및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부광약품도 어저께 급등을 했는데 주총에서 508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부광약품은 OCI가 지분 매수를 하는 데잖아요. 지금 OCI가 한미약품하고의 지금 지분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한미약품에서 있었던 OCI가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어저께 급등을 했는데 주 내용은 508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HLB는 뭐 그냥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HLB 그룹 전체가 어제는 올랐는데 요거는 이제 코스피 이전 주총 이번 주에 다 있어요. 이 주총이요. 그리고 5월에 후보 물질의 FDA 허가 기대감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어저께 또 강세를 보였고요. 그냥 개별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면 전 섹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올이 어저께 급등을 했는데 네. 자세 의료기기가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만 오른 게 아니고요. 의료기기가 한꺼번에 같이 올랐어요. 그리고 어제 2차 전지가 좀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어제 LNF가 SK온과 하이니켈 양극재 13조 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올랐거든요. 자, 요거 그냥 제가 종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쭉 그냥 불러드렸거든요. 제가 시황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 등 1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 당연히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얘들 또 이익 규모가 크니까 실적 추정치 상향으로 보면은 지수는 여기서 많이 안 빠질 것 같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실적 발표했을 때까지 있어 볼까? 이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는 정책이나 아니면 밸류 프로그램이 앞으로 지금 나올 거잖아요. 그런 거 일부분 많이 반영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 구간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시장이 떨어질 때는 이런 종목의 호재성 뉴스가 먹히지 않죠. 근데 시장 심리는 지금 시장의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이 뉴스가 먹히면서 네, 그 주가가 오르고 그것만 오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한꺼번에 같이 오르는 시장이 되더라. 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주총 및 개별 이슈에 의한 수급으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섹터가 있고요. 또는 그때그때 습한 뉴스에 의해서 있는 테마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2,750포인트까지 갔고 어제 2,730포인트대에 있지만 2,700포인트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종목들 찾아봐야겠다. 하다못해 어제는 엔터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지던 엔터,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엔터주도 좀 올랐거든요. 지금 시장의 수급이 그런 상황에 좀 있다. 요 설명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에서 미국산 칩을 쓰지 않겠다. 자기네들 정부 제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중국 발전고위급 포럼에서 중국 상무부에서 외자기업의 동등한 대우를 확약하겠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네. 외자기업이 안심하고 대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입 제품과 국산 제품의 평등한 경쟁 조건을 조성하도록 명시한
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을 외자 기업에도 완전히 보장하겠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안 했다는 얘기냐? 자기들이 자인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외자 기업에도 동등하게 대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공업신시가 부장은 제조업 진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 뉴스 밑에 딸린 댓글들이나 네. 아니면 이걸 해석하는 자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진작 잘하지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또는 아 그렇다고 믿으면 호구되는데 아 그렇지.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밑에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그렇든 어떻든 간에 중국은 또다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옐런 장관이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다시 4월에 갑니다.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요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댓글이나 자료에 따라서 이거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뉴스는 좀 기억하고 있다가 옐런 장관이 갔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 와중에 애플이 대중국 공략 변화의 뉴스가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애플 팀쿡이 갔었죠, 이쪽에. 그래서 아마도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애플 아이폰에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 세계에 판매하는 아이폰이 아니고 네.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에 바이두의 AI 탑재를 검토한다. 그래서 나왔어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뭐 포기할 수 없어서 그것도 있고, 갈수 야 있는- 애플 자존심 버렸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중국 시장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가는 것 같긴 한데 예. 그거는 애플의 원칙에 매우 그렇죠. 우리나라도 저 뭐야 그 저 뭐 통화 녹음하게 해줘야지. 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애플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네. 여러 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뉴스죠. 사실 보면요. 지금 말씀 딱 주신 것처럼. 그리고 비전 프로 있잖아요. 올해 중국 본토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여기에 중국 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 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워치용에는 애플이 자체 디스플레이를 개발해서 쓰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거 개발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마도 이게 이제 분석 자료에 의해서는 비오이클 쓰지 않겠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가만히 보면 네, 매우 친중으로 가네요. 미국과 중국의 원래 경쟁 구도여서 지금은 뭐 미국이 제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특히나 거기에 제가 어제도 잠깐만 언급을 드린 것처럼 올해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나서 이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뭘 하겠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네. 그 하겠다는 속에서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있는데 애플은 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재미있는 포인트죠.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애플이 중국 시장이 뭐 워낙 크니까 네, 그럴 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면 조금 애플에 대한 신뢰는 글로벌하게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결국은 약간 정치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또 바뀌고 그래요. 그러니 뭐 추후 가봐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런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옐런 장관이 4월에 중국 가서 이거에 대한 후속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어요.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은 네. 엔비디아와 손잡는 글로벌 빅파마 대세는 AI 신약 개발이다. 이거 자주 말씀드렸고 네, 네, 우리는 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나 존슨앤존슨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암젠이나 아스텔라드 등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이 엔비디아의 신약 개발용 생성형 AI 지난번에 발표한 바이오네모 이걸 사용해서 협업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초기 단계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뉴스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이게 아마도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쪽에서는 큰 화두가 되면서 꽤 오랜 동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잠시 후에 예. 우리 이우경 교수님 모시고 예. 화웨이 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요거 가지고 네, 이것도 한번 여쭤보는 의문도 한번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침부터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자꾸 날까요? 어디서 음식을 여기 근처에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그죠? 하는가 본데요. 보통 이 편의점에서 나는 라면 냄새가 전부였는데 오늘은 어디 무슨 베이커리 뭘 행사를 하나. 기름 냄새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그렇죠. 배고프시죠. 아 아침부터 너무 하시네. 아 배고파.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